안녕하세요, 소니입니다. 오늘은 제 친구가 이제 에어비앤비를 창업을 하게 되어서 부업으로 어떻게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게 됐는지,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유의사항이 있는지 엔잡으로 에어비앤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인터뷰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. 참고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공간은 향신로 8길 17에 있는 이 동대문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거든요. K 영일법. 지금 오픈한 지 이제 몇 주 안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숙소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질문 몇 가지를 일단 한번 드려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했던 게 이제 에어비앤비를 오픈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. 네. 다른 이제 부업 옵션들도 좀 있잖아요. 네.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셨던 이유? 뭐 이런 게 궁금합니다. 그냥 인테리어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, 이제 저도 직장생활 소년생 하다 보니 좀 부수입에 대한 그런 좀 욕심도 생겼고, 마침 친한 친구가 오픈을 한 거예요. 에어비앤비를 오픈을 해서 막 운영을 하고 있길래 나도 해보고 싶다 해서, 부업으로서 정말 매력적인 게 이제 다른 부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하는 역량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게 많거든요. 뭐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. 근데 에어비앤비는 첫 세팅만 잘 해놓으면 그 뒤로는 사실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라서 좀 운영이 좀 더 편리하다는 점, 좀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, 네, 그런 게 매력적이었어요. 에어비앤비 호스트 카페라는 곳이 있어요. 거기에 정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활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 곳이어서 한번 시작해보시는 분은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에어비앤비 오픈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, 좀 까다로웠던 단계가 있는지, 그 단계에서 유의해야 될 게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. 에어비앤비 오픈의 한 80% 이상은 매물을 찾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. 그래서 사실 지금 에어비앤비 하면은 다 불법 아니야?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만큼 사실상 불법 숙소도 많고, 근데 이제 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. 외국인 도시 관광 민박 허가업이라는 그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. 구청에서 공식적으로.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호스트가 이제 실제 거주하면서 손님을 받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투룸 이상이어야 되고, 그리고 구마다 이건 다른데 건축물 대장상에 30년 미만의 그 조건으로 두고 있어요. 그래서 30년 미만의 투룸 이상의 불법 건축물이 없어야 하고, 네,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충족하면서 내 예산 안에서 매물을 찾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.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. 네, 진짜 어려워요. 그리고 저는 정말 운 좋게 단독주택을 구했지만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접세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. 네, 그래서 그거랑 이제 집주인으로부터 이제 임차해서 운영하실 경우에는 전대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,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사실 제일 까다롭습니다. 저도 약간 매물이 제일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맞아요. 생각이 들었는데, 이제 30년 미만에다가 이제 투룸 이상이어야 되고 불법 건축물이 없어야 한다. 집주인 동의나 인접세대 동의, 그게 제일 큰 그런 조건들. 그 이후에는 뭐 소방시설 설치해서 소방관분들이 직접 오셔서 여기 이제 뭐 일산화탄소 경보기, 자동확산 소화기 이런 거 다 체크하고 가셨거든요. 근데 그런 건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. 좀 믿지만 내 조건에 맞게 믿지만 가이드대로 하면 돼서. 근데 처음에 매물을 구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. 네.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매물에 대한 건데, 지금 여기가 그래도 동대문역에서 걸어서 몇 분 정도 거리죠? 걸어서 10분 좀 안 네, 걸리네요. 10분 정도 거리기도 하고, 그다음에 이게 단독주택이어서 저도 놀랐어요.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컨셉도 되게 좀 예쁘게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, 그럼 이런 매물을 도대체 어떻게 발견을 하셨는지, 그리고 매물을 볼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뭔지 또 궁금해요. 제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치였고요. 그건 정말 저희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, 그 위치를 충족하는 조건 안에서는 더 이상은 저희가 선택지가 없었어요. 더 욕심을 낼 수 있는 게 없었고, 그냥 정말 위치와 그 기본적인 조건들, 집주인 동의 이런 것들이 되는 집은 선택지가 정말 없기 때문에 메인 A군 지역들이 보통 홍대 지역, 동대문 지역, 강남 이렇게 크게 세 개가 A급이라고 하고, 뭐 B급은 뭐 신림, 뭐 좀 더 홍대 인근 공덕 뭐 이렇게 가는 건데, 동대문 근처로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그날마다 역 하나씩 정해서 하루에 부동산을 수십 개씩 돌았어요. 네, 부동산 오늘 한 20군데 돌겠다 이렇게 해서 돌면서 이런 거 충족하는 매물이 있을까요? 이렇게 해서
전화번호를 막 뿌려서 와. 네, 연락이 한 군데 와줘서 네, 아. 정말 지쳐갈 때쯤에 진짜요? 네, 포기할 오. 때쯤에 한 달째 될 때 연락이 와서 네, 저희 구하게 됐습니다. 와, 대박. 이건 정말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긴 해요. 뭐 네이버 부동산, 뭐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, 그리고 당근 부동산 이런 것도 온라인 손품 판다고 하거든요. 손품도 다 팔아야 되고 발품도 다 팔아야 돼요. 네, 그래서 발품도 어느 정도 팔아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발품. 같아서. 그쵸. 네. 먼저 오픈한 친구가 너 맨날 이제 부동산에 다니면서 무시당해도 상처받으면 안 된다. 저희가 항상 의뢰 입장이어서 에어비앤비 사업자들이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정말 굴하지 않고 그 친구도 거의 100군데는 돌았다고 하거든요. 와, 100군데. 그래서 저도 거의 100군데 정도 돌았던 것 같아요. 진짜 100군데는 돌아야 좋은 매물을 네. 좀 찾을 수 있다. 인테리어가 진짜 되게 예뻐요.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무엇인지, 그리고 사실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을 내서 인테리어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쵸. 그럼 이제 비용을 좀 어떻게 절감하면서 예쁘게 꾸미셨는지도 궁금해요. 저희가 처음에 4만선을 두고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게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. 근데 보통 에어비앤비 창업하시는 분들이 다 노후주택으로 시작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도 여기가 워낙 연식이 있기도 하고 두 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보통 자재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제일 비싸거든요. 그래서 자재 같은 경우에는 을지로 삼가에 정말 다양한 시공 업체들이 있어요. 뭐 도배, 장판, 뭐 화장실, 뭐 그래서 그런 데서 또 발품을 두 번째 발품을 팔았죠. 견적을 도배 견적 5군데 최소 내보고 장판 견적 내보고 화장실 견적 내보고 자재만 구입을 하고 인건비를 따로 그 타일공 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조금씩 더 절감이 되거든요. 아예 그냥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버리는 것보다. 그래서 뭐 화장실 같은 경우도 타일을 제가 뭐 저렴하면서 고급진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재를 고르고 인 부분은 또 따로 구해서 네, 그렇게 해서 하는 식으로 좀 절감을 했고 친구 같은 경우도 도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조금 더 절감해서 있습니다. 무조건 또 2차 손품을 팔아야 되는 거네요. 맞아요. 투숙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스테이 영에버에서만 제공하는 그런 좀 세심한 포인트가 또 있나요? 와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정말 작은 소품 하나하나까지 맞아요. 정말 제가 다 골랐고 그리고 화장실의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타일 하나 페인트 칠할 때 색깔도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 명도대로 제가 나열해놓고 주변에 약간 디자인하는 친구들이나 그 사업한 친구들한테 그 미묘한 색감 이런 것까지 다 조언을 받아서 구했고요. 그래서 그런 작은 소품 하나하나에서 조금 더 호스트의 정성을 느껴보실 수 있고 그냥 간단한 뭐 조식 같은 거 제공하고 조식도 줘요? 네. 대박. 조식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뭐 라면이나 이런 거 외국인 분들도 또 그런 거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제공해드리고 머무시면서 필요한 점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주시면 계속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뭐 침구류나 뭐 이런 거는 당연하게 다 호텔식으로 그러니까 바스락 침구. 네, 바스락 침구로 세팅해놨고 수건도 다 호텔식으로 그래서 좀 저도 사실 에어비앤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여행도 좋아하고 다녀본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세심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. 딱 오자마자 다 화이트 톤에 색감이 되게 예쁘다 느꼈거든요. 러그 하나라든지 러그 하나, 패브릭도 다 좋고 식기 하나 요새가 다 골라가지고 요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운영하면서 리소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뭐 고객 응대라든지 청소 관리 같은 거요. 네, 맞아요. 그게 에어비앤비의 제일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이제 청소해주시는 매니저님만 잘 구하면 사실상 이제 세팅까지는 좀 흠이 들어도 더 이상 크게 손댈 게 없거든요. 뭐 운영도 온라인으로 응대할 수 있고 잦은 문의 같은 거는 저희가 매뉴얼화해서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전송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매니저분은 보통 구하는 채널이 있나요? 네네. 매니저분도 그 에어비앤비 호스트 카페나 아니면 당근에서도 많이 구하시거든요. 저도 당근에서 구했는데 아무래도 근처 사시는 분이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해주실 수 있으니까 좋네요. 당근에서도 구할 수 있었구나. 네.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를 좀 갈무리해서 총 합쳐서 드는 이제 리소스가 뭐 100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됐나요? 집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
500에서 1000 사이? 오. 투룸 기준? 오. 500에서 1000 사이로 모든 걸 세팅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리소스라 하면 뭐 금액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쵸. 노력이라고 했을 에너지. 때는 네. 네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 구하는 게 못해도 60, 70%는 돼요. 네. 와. 그리고 이제 세팅하는 게 뭐 2, 30. 어. 그리고 운영은 정말 10 정도? 네, 오. 그렇게 점점 이게 낮아지는 처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넘으면 좀 쉬워지는 그런 구조라고 오.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호스트님이 처음부터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팁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진입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포기를 하지 않으시면 그 이유는 훨씬 쉽다는 점? 특히 N잡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으니까 되게 어렵거든요. 근데 어딘가에는 나의 매물이 있다. 시공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만 견적 내보시고 꼭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되고 저는 사실 제가 워낙 예쁜 숙소, 감성 숙소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. 조금 많이 욕심을 내서 한 편이긴 한데 이 과정을 조금 줄일 수는 있으시다. 네, 그런 점. 현실 가능한 선에서 그냥 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드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? 보증금이 보통 1000에서 3000 사이로 보시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보증금이랑 또 월세도 100 전후로 이제 보시는데 그 보증금 월세가 있다고 하시면 집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실 시공비는 정말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사실 시공을 할 필요가 크게 없는 기본적으로 도배장판 뭐 물만 깨끗하게 화장실 정도만 돼 있는 집이면 정말 500 정도만으로도 하실 수 있고 근데 저같이 이제 시공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면 거기서 한 2배 정도 1000에서 1500까지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보증금 따로 그 다음에 그런 시공비나 세팅비. 네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스테이 영에버 좀 홍보해 주실 게 있다면요? 다인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소여서 저희가 침대도 최대한 많이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친구들과 연말 모임 하시거나 뭐 연초 모임 하시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놀러 오시는 지인 가족분들 있으면 다인원 숙박이 좀 가능하시다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동대문이랑 가깝다 보니까 서울 시내 여러 군데 접근성이 좋다 정말 가족이 운영하는 숙소라는 느낌으로 머무실 수 있다는 점 네. 그러면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